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발발이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은 날이죠.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모두 급락을 해서 야 이거 무슨 일 터진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되지? 많은 고민에 빠져 계실 것 같네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을 먼저 잠깐 보면은요. 10시 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쭉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는 중국 증시에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중국 증시가 10시 40분 시작을 하죠. 좀 올라가는 데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 영향. 이거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래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분석도 많이 하고 정보처에서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증권사에서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내보내기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KB증권에서 장중 급락 코멘트를 먼저 내보냈는데요. 이 부분 같이 알아보죠. 결국에는요. 금리 상승이 지금 되고 있는데 금리 상승에 되다 보면 증시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세금 인상 문제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미국,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하락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금리 상승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금리 상승이 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높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싸다라고 생각하는 채권 쪽으로 갈 가능성 여기에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이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모두 아직은 아니다라고 지금 발표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 왜 갑자기 툭 터졌느냐? 일단 먼저 홍콩 정부에서 인하세라고 합니다. 증권 거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이것을 인상을 발표를 했어요. 야 이게 왜? 이거 발표를 하면서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왜? 내부에서 놓고 보면은 재정이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추가 부양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부채가 증가를 했죠. 부채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이 높아져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재 이자율은 낮지만은 그런 효과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빠진 건데요. 이거는 일단 홍콩의 문제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써 있네요. 홍콩은 글로벌 전체 증시 흔들기에는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KB에서는 향후 세금 인상 이슈가 대두될 텐데 이 부분은 두 번째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다는 쪽에서 얘기를 지금 짓고 있네요.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다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올라갔잖아요.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유동성을 자꾸 걷어들였었죠. 그런데 오늘은 풀어줬어요. 조절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단기적으로 우려사항이지 아직까지 명확해지지 않고 먼 훗날, 아직까지는 먼 훗날.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여기서도 주식 양도세 관련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키움증권에서 요약 정리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규제 때문이다. 증권 거래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자본 이득세 상향 조정 언급, 이런 것이 기술주 규제 때문에 별로 안 좋다.
그런 것이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좀 별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별로 안 좋았는데, 홍콩과 중국, 앞서 얘기한 것처럼 증권거래세 0.1에서 0.13으로 인상, 부동산 규제 중국, 그동안 계속 레버리지, 즉 빚 갖다가 쓰고 막 그랬죠. 그것을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파월, 결국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 분명히 이슈가 될 만하고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 각국의 중앙정부에서는 경기 부양 아직까지 더, 그리고 금리 안정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더 용인할 만한, 그리고 용인을 해야 될 만한 당위성을 계속 정책적으로 내보내고 있죠. 비트코인도 급등했다가 떨어졌고, 많이 올라가니까 떨어졌다 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는 주력종이 갑자기 급락했어요. 너무 비싸다 라는 평가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 부분 때문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중국 증시 보면은 아래꼬리를,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고요. 아직까지 고점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다시 확일화하러 가는 양상이고요. 홍콩 항생지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 들어서는. 당연히 조정이 있을 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더 중요한 부분, 환율,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 글쎄요, 지금 강보합이거든요. 1112원 20전. 이렇게 급락 요인이 주변 환경에서 일어났다면 1120원이 아니라 25원까지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환율 상승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기 변동 요인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홍콩, 중국, 여기 영향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오늘 대두된 것이 이 홍콩의 문제였는데 우리나라 덩달아 하락했는데, 그럼 왜 그랬느냐? 우리 증시에서는요, 주변 환경을 이용한 단기 변동 요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스권 안에 있다 보니까 선물 옵션 시장이 커졌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 시장을 교란하면서 여태까지 계속 팔면서 상승장,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못 냈잖아요. 옵션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 시장에 몰려가다 보니까 오늘 풋 시장에서 대박이 났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 힘내시죠. 3000포인트 박스권 하단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예상했었던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용기를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고품격 주식수단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무료 문자 아침마다 투자 전략 보내드리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화면에 보이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오늘 고품격 주식수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